이러한 P2E 게임에다가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칠입니다. 지난번 이 P2E에 관한 영상에서는 우리가 P2E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는 반대로 이 P2E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위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P2E를 하시다 보면 주객 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2E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먼저인지 혹은 오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먼저인지 헷갈리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저같이 NFT나 P2E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익이 우선이겠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내가 좀 즐기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죠. 즉 P2E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로 놀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P2E처럼 일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P2E에서 놀이라는 요소가 사라져버리죠. 목적이 취미를 집어삼켰을 때 그 취미는 더 이상 취미로 남을 수 없게 되는 형국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재미가 없는 게임은 반복적인 클릭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노동일 뿐, 그렇죠. 재미가 없으면 P2E는 노동으로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오락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P2E가 오락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 산업이 된다면 오락과 수익의 융합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는 무너져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P2E는 무의미한 반복 노동을 통한 앱테크의 형태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P2E 투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바로 금전적인 진입장벽입니다. 통상적인 게임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현질이라고 하죠. 즉 현금 결제를 통해서 내 캐릭터를 강하게 하거나 남들보다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즐김으로써 이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요런 게 바로 현질 시스템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하는데 과도하게 큰 자금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 유저들에게는 게임에 대한 접근성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재미가 있어서 내가 게임을 즐긴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즐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만요. 요즘과 같이 P2E 혹은 앱테크가 넘쳐나는 판국에, 즉 다른 대체제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내가 많은 돈을 지불하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P2E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시장 원리는 P2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 밥상이 차려지기까지 누군가가 쌀을 우리 식탁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급부를 제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 앞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인 게임의 경우에는 유저는 재미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금전을 지불하고요. 반대로 회사에서는 유저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유저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게임을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유저와 회사의 목적과 수단이 다릅니다. 하지만 P2E는 게임 회사와 유저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둘 다 이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겠죠. 같은 목표를 얻기 위해서 유저와 게임 회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수단이 되는 P2E를 통해서 별도의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유저와 게임 회사 둘 중 하나는 큰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2E는 이 게임 자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게임은 그 근본적인 오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수익을 거두는 목적은 이 즐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차적인 것이라야 이 P2E가 흥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P2E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이자 P2E의 토크노믹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토크노믹스의 융합은 과연 쉬울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제 생각이 아닌 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서 게임사에서 일하는 분과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P2E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게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싱글플레이 게임은 요즘에는 바라지 않죠. 웬만하면 모바일이고 웬만하면 다른 유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멀티플레이 형태일 것입니다. 게임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 내에서 다이아몬드라든지 보석, 골드, 여러가지 재화를 우리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현질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 게임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회사가 게임을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상품의 가격이 좀 비싸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싼 아이템의 가격으로 인해서 유저들은 떠난다든지 혹은 회사에 굉장히 많은 클레임을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게임 내에서 유저들 간의 물물 교환 시스템까지 들어가 버린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이템 가격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찾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게임 내에서 재화 가격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서 지속적인 유저 수의 유입 혹은 유지와 게임 회사의 수입 둘 다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P2E는 여기에다가 이 정말 어려운 일에다가 토큰이라는 요소까지 붙어버렸습니다. 게임에서 얻은 토큰이 현금화 가능한 것을 무기로 하는 것이 바로 P2E인데요. 게임 속에서 밸런스를 찾는 것조차도 힘든 회사가 외부 실물 경제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토크노믹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P2E 게임에다가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한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P2E 게임 그 자체가 재미의 요소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되겠고요. 또 게임을 통한 재미와 지불해야 할 금액 사이에서의 균형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같이 평범한 범인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은 성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장은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의미가 아예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투자자로서 긍정적인 사항 혹은 부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 생각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